자, 원칙을 이제 알아야 예외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원칙은 출제를 안 해, 시험에서. 예외를 출제하겠지. 예외라는 게 뭐가 있냐. 자, 저기 원칙, 뭐가 원칙이에요? 저기 뭐가 원칙이야? 환지 지정한다. 몇 개 항목? 7개 항목. 그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니까 환지 부지정. 환지 지정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예외야.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지정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외야. 또 환지는 지정하기로 했는데 7개 항목, 7개 항목을 적용을 안 하겠다. 그래서 예외야. 원칙 예외란 뜻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원칙은 뭐 하는 게 원칙? 환지 지정하고 지정하기 위해서 몇 개 항목? 7개 항목 적용이 원칙이야. 그럼 지정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외. 지정은 하기로 했는데 몇 개를? 7개 적용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외야. 그럼 예외니까 여기서는 뭐가 발생한다? 청산 문제가 발생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청산이 없지만 우리가 원칙대로 할 수만은 없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예외가 적용된다. 그래서 예외는 요건 종류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책에는 종류가 이렇게 안 써져 있어. 종류가 또 안 맞게 돼 있으니까 종류만 적으시면 돼. 예외에다는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환지 지정 안 하니까 예외야. 두 번째, 과소 토지 때문에 환지 부지정한다. 역시 예외. 세 번째, 증환지 더 주기로 했으니까 예외야. 반대로 감환지 적게 주기로 했으니까 예외. 아까 면적 맞추라고 그랬잖아. 면적. 근데 더 주거나 덜 줘도 이것도 예외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증환지를 다른 말로는 부당이득 그래. 내가 받을 것보다 더 받았어. 부당이득. 감환지는 내가 받을 것보다 적게 받았어. 근데 법에 의해서 적게 받았으니까 손실보상이다. 이렇게 말해. 네 번째가 입체환지야. 그럼 요 단어가 기억나는 거 봐요. 입체를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셨지? 입체를? 건폐율하고 용적률 할 때 배웠어. 건폐율은 평면적이다. 용적률은 입체력이다. 입체력이란 뭐야? 높이. 건물 짓는 방식이지. 그러면 여기는 건물로 주겠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다시 이쪽 돌아와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작성 기준을 2년 전에 시험 문제 냈어. 2개로 구분하라 이렇게 돼 있어. 2개가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로 주겠다. 요건 땅으로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야. 땅으로 주는 환지 있던가 아니면 뭘로? 건물로 주는 환지가 있다. 그러니까 종류 예배는 6개지만 크게 2개로 구분할 때는 무슨 환지, 무슨 환지, 평면 환지, 입체 환지야. 그러면 4번만 입체 환지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로 본다? 평면 환지로 본다. 그 뜻이야. 그게 2년 전 시험 문제야. 그 다음 5번째가 공공시설 용지예요. 6번째가 채비지하고 보류지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지 지정 안 했거나 지정하더라도 몇 개? 7개 항목을 적용 안 하는 것이 6개가 있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요 2번하고 3번은 원래는 한 묶음이야. 2번하고 3번은 자, 이거는 토지 면적. 토지 면적 때문에 생기는 환지라고 말해. 면적 때문에 생기는 환지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이름만 알면 돼. 요 이름만 갖고도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 이름만 갖고도.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문제. 이 6가지 중에서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은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와.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때의 동의는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권에 대한 동의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묻는 게 맨날 이거야. 소유자의 동의만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때는 반드시 누구까지? 임차권의 동의도 필요하다. 근데 2번에서 6번까지는 동의라는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맨날 나올 때 여기다 동의 받아서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다고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첫째가 동의가 있다 없다 이 문제야. 그럼 동의가 없다는 것은 시행자가 어떻게 한다? 직권.
시행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란 이야기야. 동의 없다는 말은 요건 시행자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야. 요건 시행자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고, 다시 1번부터 4번까지는 청산 문제가 발생해. 청산 문제가. 근데 입체환지부터 채비리 보류지는 청산 문제가 필요 없어. 요게 여러분 책에는 없어. 법조문에는 이런 말들이. 근데 이걸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6가지 종류 기억하고 동의 있다 없다 이거 구분해야 돼. 청산이 있다 없다 이거 구분해야 돼. 그럼 이제 내용 이제 들어가서 동의나 신청의 환지 부지정은 뭐냐? 신청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야. 직접.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환지를 하기 전에 상태가 주로 지목이 뭐예요? 전답이거든. 그럼 전답은 뭐 하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곳이야.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나중에 환지로 대지 주면서 너 집만 짓고 살아라 이렇게 줬어. 그럼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지어야 뭐 수익이 나오는데 그냥 달랑 단독주택 하나 짓고 살아라고 못 살잖아. 그러면 이 농사꾼이 뭐라고 하면 돼? 나는 환지 안 받으련다. 신청하면 돼. 그럼 돈 나와. 그게 뭐야? 청산금. 그러니까 환지해도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내가 땅 안 받겠다고 신청하면 돼. 그러면 돈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 청산금이다. 이렇게 말해. 이게 신청이야. 그 다음에 동의라는 것은 간접이야 이제. 요건 시행자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이 받을 환지가 한 200평이 있는데 요거 사업상 꼭 필요하니까 내가 환지 지정 안 하고 돈 줄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되지? 그게 뭐야? 동의됐잖아. 그럼 동의에 의해서 환지 지정 안 할 수도 있다야. 근데 그 동의를 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땅을 남한테 빌려준 경우가 있어. 그럼 빌려줬으면 임차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뭐도 동의가 들어야 돼. 동의가 안 들어오면 동의 자체를 안 나는 걸 봐. 그래야 임차권이 보호가 될 거 아니야. 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소유자 돈 받고 튀면 어떻게? 임차권은 보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의 문제 나올 때는 소유자뿐 아니라 누구까지 임차권의 동의 요거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건 이름만 갖고 찾으면 돼. 자, 내가 신청해서 안 받는 방법. 시행자가 물어봤을 때 동의해서 안 받는 방법도 있다. 그럼 결론 뭐만 받으면 된다? 돈 받는 걸 뭐라고 그래? 청산금 받는다 이러면 돼.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그림으로 할 건데 그림 그리실 필요 없어. 여러분 시험은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문장만 풀어내면 돼. 자, 시행 전이라고 해볼게요. 시행 전에 토지가 100만 제곱미터가 있어. 100만. 지목은 주로 전, 답, 임야 이런 걸로 돼 있고 시행했어 이제. 시행 후 전체 면적 100만은 변함없죠. 전체 면적에는 변함이 없어. 근데 지목은 이제 전답에서 뭐로 바뀌나요? 대, 도로 이런 곳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환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됐고 문제는 자 전체 면적에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개개인의 소유자를 한번 볼게요. A라는 사람이 300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었고 B는 200을 갖고 있다. C는 1000제곱미터라는 땅을 갖고 있다. D는 120제곱미터라는 땅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이 소유자들의 땅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토지 면적은 아까 뭐 된다? 감소된다 이 말 벌써 감소한다. 전체 면적은 똑같은데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은 줄어들게 돼 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상승분만큼 줄이겠다는 이야기야. 통째로 다 주면 부당이득이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득을 넘어보니까 상승된 만큼 감소시키겠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면적은 줄었지만 손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줄어든 면적들이 있을 건데 그걸 뭘로 쓸 것이냐? 공공시설 확장하거나 신설할 때 그 감소된 부분을 쓰겠다 그 말이야. 그럼 공공시설 뭐냐? 결론 도로야. 그러면 도로 등이 원래 전답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있었던 거는 뭐하고? 확장하고 없는 거는 신설하라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용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면적이 줄어들어? 소유자의 면적이 줄어들어. 줄어든 걸 모아서 도로나 공공 이런 거를 만들게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과정이 줄어든다는 뜻이어서 그러면 줄어드는데 요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감보율이라고 그래. 감소되는 비율이란 얘기야. 감소되는 비율. 그럼 감소되는 비율은 지역별로는 달라. 뭐 39%. 그 말은 여러분 땅은 원래의 39%만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61%는 적게 주겠다. 그런 말이 감보율이야.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은 A로 드릴게요. 50% 그럼 소유자의 땅이 얼마씩 반씩 준다 이 말이야.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쪽에 왔더니 A가 받을 수 있는 면적 얼마? 150, 300의 반, 150. B는 100. 자, C는 500. 여기 D 60. 이렇게 받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시행이 된 후에 여기는 용도지역이 뭐가 되나요? 도시지역이 돼.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무슨 지역 된다? 도시지역 된다고 그랬잖아.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이 돼. 그럴 때 이 지역에는 기준면적이라는 게 있어. 기준면적. 아직은 외우지 말고요.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 150, 녹지는 200. 이런 기준 면적을 갖고 있어. 이 면적은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이야.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고 모든 건물 다 짓는 건 아니야.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되느냐? 150 이상이 있어야 돼. 다 주거지역이 있다. 그럼 얼마? 60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가 사업이 끝나고 자 얘로 상업지역이었다고 그랬어. 그럼 상업지역은 얼마가 필요해? 150이라는 면적이 필요하겠네. 그럼 150이 있는 사람은 건물 지을 수 있고 150보다 적은 사람은 지을 수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럼 현재 A는 150이라는 면적을 받게 된다면 건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겠지. 그런데 B는 환지는 100을 받았는데 필요 면적은 얼마야? 150이야. 얼마가 부족해? 50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요 C를 보니까 요 면적보다 훨씬 많은 500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시행자가 요만큼을 띄어서 B한테 50을 만약에 더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봐. 요거를 증환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증환을 시키니까 반대로 여기는 50이 줄어들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감환지라고 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면 증하고 감환지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한쪽이 띄어지니까 한쪽이 늘어난 거고 늘어나니까 한쪽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때 시행자가 요 B나 C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내가 50 띄어가겠다. 이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그게 동의가 없다 그 말이야. 시행자가 어떻게 한다고? 직권을 한다 그 말이야. 이런 걸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 헤매는 게 그렇지. 여러분 땅 뺏어가니까 동의받아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틀렸다고 찾아라는 이야기야. 동의 없어. 시행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증환지니까 아까 무슨 이득 봤어? 50 더 받으니까 무슨 이득이라 그래? 부당. 이런 말이 기억나야 된다는 뜻이야. 증환지는 내가 받을 땅보다 더 받게 됐으니까 부당이득이잖아. 요건 내가 받을 면적이 줄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지. 그러면 부당이득, 손실보상, 돈으로 서로 주고받아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다? 청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나온 거야. 그 다음 B는 60이야. 그럼 얼마를 증환을 받아야 돼? 90은 받아야 되겠지. 150이 되려면. 그럴 때는 너무 적은 토지라고 해서 환지 지정 안 하면 돼. 그리고 바로 청산 들어가면 된다 이 뜻이야. 소자가 무슨 뜻이에요? 작다. 앞에 과자는 너무 작은 토지는 환지 지정 안 하고 바로 청산한다. 근데 여러분이 이 소유자야. 여러분이야. 여러분한테 시행자가 물어봐 안 물어봐? 환지 부지정할 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바로 환지 부지정하고 돈 얼마 줄게 가져가 하고 끝나는 거야. 이런 게 직권이다 이렇게 말해. 그 대신에 과수 토지란 무조건 적은 거 아니야?
자, 법률 용어로는 이렇게 해야 돼. 뭐가 안 되는? 증환이 안 되는 작은 토지야. 이것도 과소 토지야. 100도. 근데 이거는 뭐가 됐어? 증환이 됐잖아. 이때는 증환이 되면 과소 토지라고 안 해. 그럼 요거 증환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 나는 60인데 받을 게 얼마나? 90이잖아. 내가 받을 면적보다 더 큰 면적으로 증환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럴 때는 과소 토지라 해서 환지 부지 정하여 뭐한다? 청산한다 이렇게 말해. 또는 세 가지가 이제 이해되셔야 돼. 과소 토지 환지 부지정 증환지 감환지는 뭐 때문에 생겼어? 면적 때문에. 모든 지역별로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아예 지정 안 하는 것도 있다 그 내용이야. 요거 이제 이해만 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건 시험장에서. 자, 문제는 입체환지인데 입체환지는 왜 나오게 됐는가? 이제 원리 설명할게요. 입체환지라는 것은 과소토지라는 게 있을 때 과소토지, 그 과소토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청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입체환지야. 자, 과소토지가 한 개나 두 개만 있으면 그냥 환지 부지정해서 청산하면 끝날 건데 과소토지가 1000개, 10,000개 이렇게 나온다면 돈 주고받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청산 안 하려면 입체환지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어. 그 말은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소토지를 뭐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하겠다 그 말 같은 거야. 두 번째는 그 소유자의 신청을, 요거 신청이야. 동의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야 돼. 세 번째는 시행자가 처분 권한 있는 건축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쪼개서 주는 거를 자, 우리 무슨 권?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다는 똑같이 지분을 주는 걸 뭐라 그래? 공유 지분이라고 그러지. 요걸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소토지 60을 갖고 있으면 환지 부지정해서 청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땅을 모두 모아서 뭐 만들고 건물 만들어서 쪼개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말하는 거야. 아파트나 상가 지어서 뭐하라? 나눠준다 그 말이야. 여러분 구분 소유권이 어디서 나와? 아파트잖아. 아파트는 한 동의 건물이지만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어? 다 다르잖아. 그럴 때 무슨 권? 구분 소유권. 그러면 상가도 가니까 상가가 10층짜리 건물인데 매 층의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더라. 그게 무슨 권이야? 구분 소유권. 이렇게 주면 자, 청산 안 하고도 이 과소토지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뜻이야. 자, 숫자로 해볼게요. 지금 1번 과소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예를 들게. 과소토지가 현재 60짜리가 있다. 근데 이게 하나는 아니겠지. 여러 개겠죠.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10개라고 가정해 볼게요. 10개. 그럼 하나씩 있을 때는 과소토지인데 요걸 합하게 되면 600이 되면서 과소토지가 아니겠죠. 시행자가 직권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시행자가 건물 지으면 돼. 그래서 건축에서 요렇게 나눠줘라 그 말이야. 어떻게 하는가 해볼게요. 자, 여기에 건폐율이 50이다. 용적률이 100이다. 그 말은 2층짜리 건물이 나온다는 뜻이야. 2층짜리. 자, 지금 600에다가 건폐율이 50이면 한 층에, 즉 1층에 건축 면적은 얼마다? 300이 나온다 그 말이야. 600의 반이니까 얼마야? 300이야. 300이라는 건축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 300을 60제곱미터씩 나눠주면 되잖아. 자, 여기 101호에 60제곱미터는 A, 네가 가져라. 이렇게 주면 무슨 권? 구분 소유권. 그렇게 해서 5명을 나눠주란 얘기야. 그럼 다시 2층에서도 몇 명을? 5명을 나눠주면 되겠네? 10명 모두 해결하는 방법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돈 계산 안 하고 건물 지어서 쪼개서 나눠주면 이게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보기는 2층이지만 만약에 50층짜리 지었다고 해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문제를 반대로 생각해 봐요. 왜 이거를 입체환지라는 용어를 썼고, 입체환지 하면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용적률이 관련되어 있죠. 용적률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행자가 건물을 건축했어. 그럼 돈은 누가 냈어요? 시행자가 냈을 거 아니야. 근데 시행자가 건물 지어서 2층짜리 지어서 다 나눠줬어. 나눠주니까 소유자들은 다 받아갔는데 시행자는 경비가 어디서 안 나오네. 돈이. 내가 돈 들여 지었는데. 그럴 때 요것만 올려주자 그 이야기야. 요거 올려주면 어떻게 돼? 4층. 그럼 1, 2층은 어떻게 하고 나눠주고 3, 4층은 일반 분양하면 되잖아. 일반 분양. 그럼 거기서 돈이 들어오니까 경비를 챙기게 된다는 이야기야. 요런 게 무슨 환지다? 입체환지. 그러면 시행자도 손해 없고 과소토지 소유자도 손해 없이 돈 안 받고도 요렇게 나눠지더라 하는 걸 무슨 환지다? 입체환지다 이렇게 말해. 자, 마지막 결론. 그럼 앞으로 과소토지가 생기면 이게 먼저냐 입체환지가 먼저냐 이걸 판단해야 돼. 항상 입체환지가 먼저야. 입체환지에서 뭐 받아보고 신청 받아보고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환지 부지정 요 뜻이야. 그러니까 요게 먼저 배웠다고 이게 먼저가 아니야. 과소토지가 생기면 뭐부터 받아봐? 입체환지. 그러니까 이제 시행자가 과소토지가 만약 60짜리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소유자에게 통지서 보내. 지금 과소토지라 내가 입체환지 하려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하고 물어봐.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신청하세요. 그래서 신청을 해. 그럼 아까 10개 중에서 9개가 신청 들어왔어. 9개가. 그럼 9개는 무슨 환지 들어가면 돼? 입체환지. 한 명은 신청 안 했잖아. 그럼 뭐 들어가면 돼? 환지 부지정한다.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과소토지 생기면 뭐부터 해보고 입체환지 신청 받아보고 신청한 사람은 입체환지로 가고 신청 안 한 사람 뭐로 한다? 환지 부지정해서 그 사람만 청산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과소토지 하면 아 이렇게도 써먹고 이렇게도 써먹는구나. 근데 뭐가 먼저다? 입체환지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 그림 그려갖고 가도 집에 가서는 여러분 몰라. 그러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만 했으면 끝나요. 그 다음 공공시설은 나중에 하고 오늘 보류지하고 채비지 용어까지 해볼게요. 보류지하고 채비지가 뭐냐? 보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고 밀어놨다. 그게 보류지야. 그러니까 지금 쓰는 땅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는 환지 계획에서 유보된 토지 이렇게 말해. 아까 환지 계획은 환지 지정하는 계획이잖아. 환지 주는 계획이야. 근데 거기서 뭐 됐어? 유보. 그러니까 환지가 아닌 땅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걸 생각하시면 돼. 소유자에게 이렇게 환지해 줬어. 줄어들었고 환지를 했어. 그럼 남는 게 되겠죠? 이게 남는 게 뭐다? 보류지야.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에게 환지해 주고 전체적으로 남는 땅을 뭐라고 불러? 보류지라고 그래. 그러면 왜 이렇게 남겼는가? 뭐 만들려고? 요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다른 말로 보류지는 무슨 용지다?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땅이 뭐다? 보류지야. 그러니까 남겨놓은 이유가 뭐 때문에 남겨놨어? 공공시설 용지로 쓰려고 남겨놨다. 이걸 보류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채비지란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보류지 중에 일부를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불러. 그럼 보류지가 커요? 채비지가 커요? 보류지. 전체적으로 남는 건 뭐? 보류지. 그 중에 조금 띄어서 너 가져 하고 준 게 뭐다? 채비지다. 그 내용이야. 그러면 시행자들은 요걸 뭘로 쓰느냐? 필요 경비로 충당하는 토지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행자가 필요 경비로 충당하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채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줬더니 시행자가 그 땅을 팔아서 뭐로 써라? 사업하는 경비로 써라. 그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할 때는 비용 문제 나오면 뭐 나와? 채비지 나와. 그래서 다시 바꾸면 사업에서
비용 부담 원칙 이렇게 나와. 비용 부담 원칙은 시행자 부담 원칙 이렇게 말해. 왜 시행자 부담이야? 요거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경비 알아서 해란 얘기야. 다 연결된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요런 게 채비지고 보류지다 끝까지 말면 돼요. 그럼 여러분 책에 체크 한번 할게요. 아까 원칙은 알았고 오른쪽 페이지 하단 보세요. 223. 223의 하단에 작성 기준의 특례가 나와. 자, 먼저 1번.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외. 그 말 환지 부지정이라는 이야기야. 동의나 신청에는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보면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가 나와. 그럼 토지 면적 고려한 환지니까 뭐하고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를 말해. 그 다음에 자 3번 번호가 입체 환지야. 자,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오른쪽에 양괄호 4번이 뭐야? 종류가 안 맞잖아. 그러면 종류가 안 맞잖아. 이런 건 아니란 이야기야. 이렇게 번호를 잘못 붙이면 여러분들은 3번 다음에 4번 5번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번 5번은 필요 없어. 다음 장에 공공시설 용지하고 채비지까지만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못난 책.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 이게 짜증나서 공부 못하는 책이야. 책은 번호를 잘 붙여야 돼. 이 번호를. 번호가 일관되게 통일성이 있어야 돼. 그럼 종류가 2번으로 나오잖아. 그럼 2번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러지 않고 보니까 종류가 막 개판이 된 거잖아, 이게. 이런 걸 좀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아까 이거를 적어놔라 하는 이유예요. 이름 적어놔야 돼. 여러분 책으로 공부 못해, 이거. 앞으로 특례 그럼 몇 가지? 요렇게 해야 돼. 아까 여러분 책에 양괄호 4번, 5번은 여기 해당되는 사항도 없잖아. 아셨죠? 앞으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번호가 달라질 때는 이렇게 6개 적어놔라 이렇게 말해. 예외는 몇 가지다? 6가지다. 그래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적으려고 말고 이거는 사진으로 딱 찍으면 돼. 휴대폰에 갖고 다니시는데 요즘에 찍으면 되잖아. 집에 가서 딱 옮겨서 거기다 적으시면 되지. 내가 적으라니까 이거 일일이 적고 계시려고 그러네. 앞으로는 뭐 설명 듣고 나서 좀 필요하니까 적어라 하면 그거 적고 있는 시간에 나는 다른 설명할 건데 그때는 빨리 휴대폰 꺼내서 한 방 빡 찍으면 돼. 그리고 집에 가서 그놈 보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책에는 종류만 설명했고 페이지죠. 227 봐보세요. 227의 맨 위에 상단에 인가권자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인가권자는 누구였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때 다 첫 줄 잘 보세요. 그냥 시행자라고 써져 있어? 행정청 아닌 시행자라고 써져 있어? 행정청 아닌 시행자라고 써놨잖아. 그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그냥 시행자는 인가받아라 그러면 틀린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아까.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자, 페이지를 쭉 넘겨요. 233으로. 환지의령지는 필요 없으니까 233으로 넘기면 마지막 단계로 무슨 처분이 나온다? 환지 처분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럼 환지 처분은 의의부터 해볼게요. 첫째,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을 왜 하느냐? 환지 방식의 마지막 목적이야.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얘기야. 그래서 궁극적 목적이란 권리가 확정되는 처분이야. 소유권이 확정된다는 이야기야. 어디서 어디로? 전답에서 대지로 확정되는 처분이야. 두 번째, 그래서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교부, 환지 청산 요거를 결정하는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 자, 반드시 누가 해야 돼?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 맞춰? 환지 계획에 따라야. 아까 환지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다? 환지 계획은 환지 처분하는 계획이다. 자,
자, 환지 처분은 그럼 반대로 무슨 계획에? 환지 계획대로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환지 계획에 맞춰서 자, 환지 교부니까 새로운 땅을 교부 주는 거고 주다 보니까 증환지 감환지 되면 뭐도 하고 청산도 하고 부지정했으면 청산하고 그런 거를 결정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놨어. 두 번째로 법적인 성질. 법적인 성질은 첫째 행정처분이라 한다. 왜 또 이걸 행정처분이라는가? 행정처분이라 누가 했을 때가 행정처분이야? 행정청이 한 처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시행자는 분명히 시행자잖아. 그럼 누구로 봐야 돼?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또 봐야 되겠지. 그럼 행정청이 했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이야. 비행정청에도 행정청으로 본다 이야기야. 그 말은 행정청이 비행정청을 뭐 했다? 지정해서 한 거잖아. 그럼 지정해서 했으니까 너도 똑같은 행정청으로 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시행자가 했다. 그럼 전부 무슨 처분? 행정처분 이렇게 읽으시는 거야. 그러면 행정처분이니까 요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은 환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 생각에 나는 새로운 땅을 한 300을 받을 줄 알았더니 환지 처분할 때 200밖에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차이가 났어? 100이나 차이가 났어. 그럼 불만 있잖아. 그러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도 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 할 수 있다. 그게 뭐야? 행정쟁송이야. 이것도 우리 앞 과정에서 설명 다 해드렸지? 첫 시간에 했어. 첫 시간에. 그러니까 첫 시간 모르면 계속 용어 문제가 막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꼭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속처분이야. 기속처분. 요 기속이라는 말은 자유를 구속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유를 구속하니까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야. 무슨 계획대로? 이대로 하란 얘기야. 그걸 뭐라 그래? 기속. 어디서 정한 대로 하라 그 말을 뭐라 그래? 기속처분이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시험에 뭐가 출제됐느냐? 듣기만 해요. 환지 계획에 없는 환지 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계획대로 안 하면? 환지 계획대로 안 하면 환지 처분은 무효란 이야기야. 그게 무슨 처분? 기속이야. 그걸 판례에서 그렇게 내놨어. 적지 말란 이유는 나중에 5월달에 요약집 나와. 거기 다 써놨어. 지금 여러분 책에는 안 써놨지만 다 써 있으니까 지금은 반복적으로 기속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하라. 그걸 기속이라고 그래. 세 번째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그래. 혹시라도 앞으로 이 설권적은 다른 말로는 형성적 처분 같은 말로 쓰여. 권리 설정이야. 권리 설정. 그래서 무슨권, 소유권. 소유권이 확정되는 단계야. 그래서 그걸 설권적 처분이다 이렇게 말해. 세 번째, 그럼 환지 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시행자가 우리 소유자들한테 다시 한번 어디서 정한 대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통지하고 공고하는 것이 절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는 요게 절차야. 통지하고 뭐 했다? 공고한 것이 절차야. 환지 계획에서 20제곱미터 증환자라 그랬어. 뭐 그대로 뭐만 하면 돼? 통지 공고. 내가 20 늘려주겠다. 통지 공고하면서 너 돈 얼마 내놔라. 그런 게 통지 공고야. 요것만 절차라고 그래. 네 번째로 그럼 환지 처분의 효과란 권리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뭘 내냐? 그럼 확정되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요게 여러분 시험에 80%가 환지 처분 시험 문제야.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하느냐. 요거 두 개 중에 찾아라고 나와. 환지 처분하면 뭐 했어요? 공고했지? 이날로 할 거냐, 요 날에 다음 날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공고일로 하는 것은 문장 중에 이 지문이 들어갔을 때 소멸됐다 이 말은 무슨 날? 공고일로 해. 공고일로.
그러면 다음 날은 언제냐? 뭐로 하느냐? 뭘 취득했다. 뭐를 이전한 경우다. 취득했다. 이전했다. 그럼 무슨 날? 다음 날이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전답이 아까 요 전답의 소유권 갖고 있어. 이 전답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날은 언제야? 소멸되는 날. 환지첩은 공고되면 이게 소멸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뭐를 받게 돼? 대지로 취득한다. 그 내용이야. 그래야 맞지. 하나가 공고일에 소멸되면서 다음 날에 뭐로? 이렇게 받아야지. 근데 똑같은 날로 하면 하루는 중복이 생기잖아. 중복. 중복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권리가 전에 있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공고일에, 그 권리가 없어지고 새로 받는 것은 다음 날에 받는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가 소멸, 공고일, 취득과 이전은 공고일에 다음 날. 요것만 찾으면 답이 나와. 그럼 아까 환지처분 입체환지 한번 해봐. 아까 입체환지 하면 여러분들이 뭐 받았어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 무슨 권? 구분 소유권. 그 요 날 언제로 받아? 공고일 다음 날로 받아. 토지에 대해서 공유 지분을 준다고 그랬어. 그럼 공유 지분도 언제 받아? 다음 날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과 이전은 다음 날, 소멸은 공고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자, 그럼 다시 여기다. 권리라고 나왔는데 요거 이전 한번 시켜볼까요? 날짜 언제야? 권리 이전. 공고일에 다음 날. 자, 하여튼 이전 단어 나왔다. 취득 단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날? 공고일 다음 날이야. 그러면 이전을 할 때 원칙과 예외가 있어. 이전의 뜻이 뭐야? 어디로 간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전은 항상 어디 쪽에서? 종전의 토지에서 어디 쪽으로? 환지로 이전하는 게 원칙이지. 공사 끝나면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거야? 종전 쪽에서 새로운 쪽으로 온다 그 말이잖아. 근데 이걸 시험 문제 낼 일은 없을 거고. 예외, 종전 토지에 뭐한다? 존속, 새로운 쪽으로 안 따라오는 게 있다는 얘기야. 안 따라와. 안 따라오는 게 두 가지.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안 따라온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두 번째, 지역권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안 따라온다. 종전의 땅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행정재판상 시험에서 안 물어봐. 요거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봐. 그냥 이 지문만 나와. 근데 여러분 이제 배운 걸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배우는 게 전부 행정이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행정이야.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관리계획 결정으로 여러분 땅에 그린벨트가 지정돼서 그린벨트가.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그 그린벨트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오잖아. 그게 바로 행정상 처분은 종전에서 있지 새로 따라오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또 이건 뭐냐? 여러분 땅에 누가 출입금지 가처분 처분을 해놨어. 출입금지를 가처분하라고. 그러면 공사 끝나면 그거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오지. 환지로 그런 건 안 따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장 가서 이 글자 보이면 종전에 있지 새로운 쪽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이러면 돼. 그 다음에 지역권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워야 돼. 이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가 있어. 항상 지역권 어디에?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 있어. 그럼 이제 반대로 여러분의 땅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전 토지에 있다. 환지로 이전한다. 저당권. 이거 아니면 다 와야지. 그러니까 두 개를 공부한 거야. 전세권 따라와. 저당권 따라와. 지상권 따라와. 그래야 돼. 임차권 따라와. 무슨 것만? 이것만 안 따라와. 그럼 내가 많은 걸 써드린 게 좋아? 한 개 써드린 게 좋아? 한 개에 오는 게 편하잖아. 지역권은 안 따라와. 그러면 지역권이 아닌 권리는 무조건 어떻게? 종전에서 어디로? 환지로 오잖아.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땅을 여러분 건데 갚 거야.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렸어. 그럼 은행에서 뭐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환지 받았어. 그럼 저당권 어디로 와? 우리 따라올 거 아니야. 저당권 소멸하면 좋게? 그럼 돈 막 빌려 쓰는 거지. 항상 나머지 권리 따라오는데 무슨 것만 안 따라와? 지역권만. 지역권은 종전 땅에 그대로 있어. 안 따라와. 그럼 반대로 지역권이 아닌 권리는 어디서 어디로? 종전 땅에서 새로운 쪽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역권 중에서 단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놨어. 소멸이니까 무슨 날? 무슨 날? 공고일. 근데 이걸 매번 시험에 냈는데 맨날 틀리고 나와. 자, 뭐라고 나오냐면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멸한다. 맞아 틀려?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멸한다. 무조건 틀렸잖아. 지역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여기 있다고 그랬지. 소멸은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 말이. 아니, 써놓고도 모르면 안 되지. 다시.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멸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뭐가 없으면 행사할 이익 없거든. 지역권은 그때 소멸이야. 그냥 지역권 그럼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지역권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런데 무슨 단어 들어가면 요 단어 들어간 지역권은 소멸한다. 그 내용이야. 그럼 이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저기 있어야 되지. 이걸 맨날 시험에 내서 맨날. 그럼 맨날 틀려와.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아, 틀리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또 틀리면 안 되겠지. 자, 다시 지역권은 어디에 있다? 말로 해. 그래서 말로 하라는 얘기야. 어디에 있다? 종전 토지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단서가 있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렇게 써졌으면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러라는 얘기야. 무슨 날에? 공고일에. 근데 또 틀리게 다음 날에 소멸 써놨으면 또 틀렸다고 찾아야지. 아, 이게 한글 공부잖아. 여러분들 이걸 한글만 찾으면 답 다 찾는 거잖아. 소멸 그럼 언제? 공고일. 취득 이전 공고일. 아, 여러분 한글 공부하는 거야. 한글 공부. 법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법률 공부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법은 우리 이거 한글 배우는 거잖아. 한글 용어. 무슨 단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는 연습. 자, 다시 지역권 어디에 있다? 종전 토지 있다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요게 이제 딱 나오면서 행사할 이익 없는 지역권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소멸. 소멸이니까 무슨 날? 공고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환지처분의 효과야. 이것까지만 알면 돼. 오늘 여러분이 다른 내용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제 세부적인 요게 틀이 잡히면 내용 조금씩 더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수용, 환지까지 다 배우신 거야. 여러분 책에 한번 봐보세요. 책을 보면 뭐 읽어드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요것만 머릿속에 정리 딱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정은 요걸로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하고 2주가 남았는데 2주는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해요. 영상 강의. 요 영상 강의는 우리 11월 달에 앞부분 2주 한 걸 틀어드릴 거야. 요걸 들으시라는 얘기. 앞부분 안 들으신 분. 설령 나와서 들었던 분도 다시 한번 들으시라는 얘기야. 요게 지금 오늘까지 한 것 중에서 그동안 용어들을 많이 배웠어. 그 용어와 공법에 쓰는 용어를 지금 다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요걸 꼭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라는 거. 2주면 앞에서 했던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들으시고 만약에 나는 도저히 나올 시간이 안 됐다. 나올 시간이 없는 게 아니지. 당연히 나와야지. 이제는 공부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지. 몇 번 저기 안 나오시면 2분 있어. 뭐 여행 갔어. 내년에 또 하시려고? 내년에 또 하는 게 좋아? 1년에 끝나는 게 좋아? 1년에 끝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딱 공인중개사는 딱 시작하면 장기야. 그때까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합격하고 싶거든.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시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여행은 1년 후에 가시면 돼. 1년 여행 갔다 와서 떨어지면 내년에 1년 또 하는 게 더 힘드실 거야. 해보시면 알아.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또 공부는 길게 한다고 더 쉬운 게 아니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이런 거지. 엉겹결에 그냥 합격하시는 게 좋아. 뭔지 모를 때. 그냥 어떻게 60점 나와서 합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다 알고 60점 맞으려면 너무 어려워. 그냥 어떻게 하다가 60점 맞으신 분은 그냥 엉겹결에 합격하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 5년 공부한다고 공부 더 잘할 것 같아? 잘할 것도 없어. 똑같아 여러분이나. 5년 공부하든 1년 공부 처음 하든 내용은 백지는 똑같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1년 합격하셔야 돼. 요거 빠지지 말고 듣고. 그 다음 1, 2차 동시에 합격할 건지 올해 1차만 합격할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 자, 한꺼번에 하고 싶어요? 2년 만에 하고 싶어? 여러분한테 물었어 내가. 1년에 합격하고 싶어? 2년 하고 싶어? 1년이지.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 자, 2년 만에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면 돼. 요게 1차 과목이야.
그 1차 과목 요것만 하면 1년 합격. 2년에 합격. 여기까지 같이 하면 1년 만에 2개 다 합격. 근데 우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 우리 학원이 아니야. 다른 학원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1차 과목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 그 말은 뭐야? 올해는 1차만 합격하고 떨어져서 2차 다시 오세요 그 소리야. 근데 어디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1년에 끝내라 그 말이야. 학원은 2년 가봤자 좋을 일 없어. 학원생은 무조건 1년 만에 합격에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합격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뭐해? 광고하고 다닐 거 아니야. 나 저기 학원에 1년 만에 다녔다. 근데 2년 만에 합격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무조건 1년 만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학원이야. 다른 학원처럼 1년 공부하고 떨어져서 또 우리 학원 오세요 이런 학원 아니야. 그러니까 1년 만에 합격하시라는 얘기야. 또 하나, 여러분 시험이 절대평가야. 이 절대란 뜻이 뭐야?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야. 떨어지면 이상한 사람이야.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인데 내가 떨어진 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평가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 무슨 평가? 절대평가야. 상대평가는 뭐야? 상대적으로 누가 합격하니까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게 상대평가야.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 누구나 60점 맞으면 합격이 아니라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나보다 잘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상대평가야. 이건 잘한 사람 없잖아. 나보다 똑같으니까. 이런 시험이야.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란 얘기야. 지난번에 얘기했어. 1, 2차 동시에 합격하는 비율이 40%야. 합격자 중에 40%는 1, 2차를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야. 반대로 2차만 공부하다가 합격한 신분이 50%밖에 안 돼. 뭐 2차 공부한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니야. 합격률은 50%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 2차 동시에 합격하실 거. 더군다나 지금 했으니까 당연히 하시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하면 10개월이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은 8에서 10개월이야. 그러면 누구나 합격해야 돼. 8개월, 10개월. 대신에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자, 할 거 다 하고 하는 공부 못해. 무조건 여기 전념하셔야 돼. 그래서 세 가지요. 자, 우리 1월 달까지 요거 반드시 보고라는 거. 그 다음에 공부는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거. 자, 이렇게 다시 해드릴게요. 또 이러면 하라니까. 그러면 중개사법 안 해요? 그러지 말고 공시, 세법 요건 1월 달부터 수업만 들으라는 얘기야. 수업만. 이건 복습 안 해도 돼. 근데 요거는 수업도 듣고 뭐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 말이야. 이건 수업도 듣고 복습도 하고 요건 결정만 안 하면 돼. 결정 안 하고 수업한 날 빠지지 않고 나와서 듣기만 해. 그러면 요거 끝나면 자동으로 다 점수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반대로 해봐. 요놈하고 요놈 안 하면 무조건 100%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1, 2차 동시에 합격하는 방법은 무조건 수업 다 듣는다. 듣는데 세 과목은 수업 끝나고 뭐도 하라? 복습도 하라. 세 가지는 수업만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좀 편하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절대평가니까 어떻게 하라? 꼭 합격한다. 꼭 합격하는 거. 요 세 가지 명심하시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이번 달이면 해가 바뀌죠. 해가 바뀌면 우리 해 바뀔 때마다 뭐 소원 비는 거 있잖아. 올해 가장 큰 일은 뭐다? 공인중개사 학원에 등록해서 내년에 합격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따놓으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자격증이야. 그러니까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뭐다? 돈하고 관련된 공부하는 거야. 돈하고 관련된 공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격하시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학원 등록해서 공부 시작했다. 내년에 꼭 합격하면 더더욱 좋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셔야 돼? 꼭 합격하셔야지. 그러니까 올해 소원 잘 비시고 자 놀지만 않고 학원에서 하란 대로 따라오면 합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꿈을 꾸더라도 무슨 꿈 꿔? 합격하는 거.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꿈도 꾸고 그래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 바랄게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